독일 이파 2016 현지에서는 새로운 가전제품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ICT 월드 시간에서는 이파 2016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에서 이파 2016이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뭐 성황을 이루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CES랑 MWC가 한 매년 그 초에 어떤 IT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이 이파 같은 경우는 어쩐 그 하반기에 IT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5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1,8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 구성상으로는 이 글로벌 마켓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부품 전문의 어떤 B2B 행사인데요. 이것을 열어서 어떤 외연의 확장을 꾀했고요. 내용상으론 스마트홈과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좀 특별히 높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스마트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그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연결성이 어떻게 구현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이 스마트카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 가전제품의 범주에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업계에서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전제품 중심의 행사인데다가요. 조만간 파리에서 파리 모터쇼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파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인 디터 체제가 직접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여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자동차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전시 공간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여기저기에서 이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스마트카 기술을 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는 벤츠와 함께요 디지털 카키 기술을 홍보하고 있었고요. LG전자에서는 폭스바겐과 함께 스마트홈 연동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럽의 스마트홈 전문 업체인 디지털스트롬이나 베스텔, 충전기 업체인 메네키스, 차량용 무선 결제 전문 업체인 월드라인 등에서 이 테슬라나 조이 같은 전기 자동차를 함께 전시하면서 기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새 자동차가 스마트 솔루션의 하나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스마트카가 등장하니까 또 더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주 목적인 가전제품 동향은 어땠습니까? 올해 이파에 출시된 가전제품들의 특징이라면 이 프리미엄과 스마트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백색 가전 시장의 성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좀 프리미엄 가전들이 이번에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그동안 이 유럽 시장 진출이 많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홈 가전 역시 조금씩 주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좀 비전을 제시한 정도에 그쳤다면 올해는 많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15개 국가 40여 개 업체에서 참여한 스마트홈 전시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 조명과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거나 보안, 무선 통신, 융합 로봇 등의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향성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다양한 정보를 띄우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 제품들이 많이 선보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 가전제품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스마트 기기나 인공지능 제품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게 이제 IoT로 넘어왔고 어떤 제품들이 많았습니까? 일단 그 삼성전자에서는 예전에 선보인 스마트 냉장고인 패밀리 허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유명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탑재해가지고 유럽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에서는 그 전에 선보인 스마트 싱큐 센서라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스마트 싱큐 허브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아마존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아까 보셨던 그 에코, 이 알렉사와도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LG 스마트 냉장고인데요. 노트북 컴퓨터처럼 풀 버전의 윈도우즈 10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유럽 가전 회사들은 각각 그 스마트홈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이파에서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멘스 같은 경우엔 이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생활 가전을 중심에 놓은 홈 커넥트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첫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 커피 머신인 EQ9 커넥트입니다.
자신의 커피 취향만 입력하면 알아서 최적의 커피를 뽑아주는 그런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네. 아주 유용한 그런 제품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의외로 로봇이 많이 선보였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파의 그 가전제품 형태의 로봇은 종종 자주 좀 선보였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붕에 쌓인 낙엽을 치워준다거나 아니면 세탁한 옷을 자동으로 개준다거나 아니면 창문을 닦아주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선보였었는데요. 이번엔 좀 특이하게 가전 로봇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는 이 스마트홈, 이 사물 인터넷의 허브 역할을 해준 로봇들이 다수 선보였습니다. 소니에서는 예전에 발표한 엑스페리아 에이전트를 개량해서 선보였는데요. 음성 인식을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로봇입니다. 일종의 스마트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예. 특이한 것은 로봇 머리에 이 사람 눈 같은 애니메이션이 표시되어서 굉장히 귀엽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로봇 에이전트를 처음 사용할 때 가지게 되는 좀 부담감을 좀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또 지멘스에서 처음 선보인 마이키는 이제 내 주방의 요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역시 말을 걸면 대답을 하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레시피를 자동으로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주방의 모든 가전과 연결되어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이얼의 유봇도 이와 비슷한 용도의 로봇으로서 선을 보였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CES나 MWC, 이파까지 별로 경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파에도 IT 제품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선보였는데요. 예. 원래 이파가 이 IT 제품들로 눈길을 끄는 전시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꽤 많이 선보였던 셈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제품은 레노버에서 선보인 요가북이라는 제품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가 9.6mm에 불과하고요. 무게가 690g밖에 안 되면서도 와. 15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10.1인치 크기의 노트북인데요. 예.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노트북의 키보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키보드가 있을 자리에 터치 패널을 장착해서 필요할 때는 이 키보드 모양을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 펜으로 필기한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토로라에서는 모토 Z 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백커버 형태의 모듈을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진짜로 인기를 모은 것은 함께 공개된 핫셀 블라드 트루줌 카메라 모듈입니다. 모토 Z 플레이에 이 모듈을 띄우면 이 스마트폰이 1200만 화소의 광학식 10배 줌 렌즈를 장착한 그런 카메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번 이파 2016은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다양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줄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이파 2016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